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농업부문 국정감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블랙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ASF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이 취소되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ASF 현안에 집중됐습니다. 네, 이 탓에 직불제 개편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농식품부 이외 기관들의 문제점 지적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농업부문 국감을 결선합니다. 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단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ASF 관련 질의에 전력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의 ASF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ASF 북한 유입 가능성을 알고도 사전에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동 조치 해제한 다음에 이제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 이제 예찰을 해야 되잖아요. 724개 농가 중에서 94개 농가를 못했어요. 상황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전화 예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만 발송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21일이나 돼야지 이제 3회 미응답시 직접 방문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완전 뒷북 이런 초기에 했어야 될 그런 조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했다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조명의 환경부 장관,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 훨씬 낮다. 이렇게 차단하고 돌았지 않습니까?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번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ASF로 고통받는 양동 농가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 안정자금 등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방역 과정에 보면은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최근에 양돼지 값이 워낙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시가 보상으로 인해서 농가가 불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이렇게 참여 의지가 높을 때 보상에 있어서 손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제도를 마련해줘야 결국 방역은 1차적으로 농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감 질의가 온통 ASF로 쏠리면서 다른 농업 현안들은 상대적으로 묻혔습니다. 직불제 개편이나 농업 예산,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등 굵직한 사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점은 이번 국감의 최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나마 다른 소관기관들의 국감에선 정책 운영과 관련한 날선 지적이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국감에선 농산물 수출 지원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AT가 신선 농산물 수출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수출 바우처 사업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기업체를 한번 보십시오. 기술 도입비는 항목으로 시약 및 재료 구입, 제품 안정성 검사비와 간접비를 1,000만 원 지출했거든요. 이미 기술과 상품을 가지고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지원을 어긋나고 해당 회사의 자산 남는 기술 도입비까지 AT에서 지출 승인을 합니다. 어때요? 적절합니까? 농어촌 공사 국감에선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갈등의 심각성이 지적됐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벌이는 수상 태양광 사업 57곳 가운데 13곳이 주민 갈등으로 협의 중에 있고 개발 허가가 완료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입니다. 저수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주변 마을만 동의를 받아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저수지라는 건 그 전체를 이용한 주민들 전체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업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 주민 갈등을 농어촌 공사가 오히려 일으키는 야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 마사회 국감에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말 이력제 도입을 주장하며 태역 경주마의 상당수가 식용 말고기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도 개도국 지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농업계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WTO 개도국 지위 유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 300만여 명 농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며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는 하늘이 두 쪽 나서 고수해야 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개도국 지위 유지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을 쌀 변동직불금 폐지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업 보조금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게 무슨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마침 잘 됐다. 개도국 지위 상실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쌀 변동식품 폐지의 기회로 삼자. 이런 식으로 보였단 말이죠.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도적으로 장관께서 나서셔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대통령을 독대하는가 만나서 설득해서 여차하차한 방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 합의를 봅시다. 이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종합국감 전날인 17일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 올렸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WTO 체제 하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차기 WTO 협상 시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농업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25일로 잠정 예정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그 집 음식 솜씨를 보려면 장맛을 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장은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는데요. 예전엔 집집마다 장을 담가 먹는 게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도시화가 되면서 장 담그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 잠 담그기 행사가 열려 경기도 양평 지평농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경기 양평군 지평농협의 전통 장 담그기 체험장. 아침부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로 들썩입니다. 바로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 모인 건데요. 특히 오늘 만드는 고추장의 주재료가 될 고춧가루는 이곳 지평농협 관내에서 생산한 햇고춧가루로 빛깔부터 곱습니다. 이외에도 고추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메주가루, 쌀조청, 천일염까지 모두 우리 농산물입니다. 우리 시어머님께서 혼자서 담아서 저희를 나눠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맛있게 해서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찌개 끓여 먹으려고요. 고추장 만드는 법 쉬워 보이면서도 간단치 않습니다. 먼저 물에 메주가루를 풀고 고춧가루를 섞습니다. 여기에 천일염과 쌀로 만든 조청을 넣고 마지막으로 주정을 더해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맛있는 고추장이 되려면 각 재료의 비율과 농도가 중요합니다. 난생 처음 장 만들기에 도전하는 초보자에겐 재료를 고루 섞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벌써 몇 번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은 재료를 다루는 손길부터가 다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던 것이 김치와 전통장. 장맛은 우리 음식의 기본이 되어왔을 정도로 한국인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이곳엔 직접 전통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 지역의 주부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웠고요. 농촌 생활을 또 체험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담가 먹고 싶네요.
올해 초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된 장담극이 하지만 복잡한 과정 탓에 직접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곳 지평농협에서는 앞으로도 전통 장담극이 행사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장담극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전통 먹거리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특히 젊은 층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젊은 층에 많이 보급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가 진정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장.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은 오는 29일까지 토요일과 화요일 2차례 더 진행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가을 연달아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벼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한 전량 매입에 돌입했습니다. 농협도 태풍 피해 농가 돕기와 오래 산 쌀값 지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매입하기 위한 잠정 등회 규격이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피해 벼 농가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잠정 등회 규격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고 피해 벼에 대한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잠정 등회 A등급의 경우 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무게 비율을 나타내는 재현율이 60% 이상, 손상된 나달을 일컫는 피해립이 25% 이하일 때로 정하고 B등급은 재현율 50에서 59%, 피해립 26에서 35%, C등급은 재현율 40에서 49%, 피해립 36에서 50%일 때로 나눴습니다. 재현율과 피해립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엔 둘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현율이 A등급 규격이고 피해립이 B등급 규격이면 B등급으로 최종 판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정 등의 벼의 가격은 공공비축용 1등급 벼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A등급 76.9%, B등급 64.1%, C등급 51.3% 수준입니다. 매입 직후 등급에 상관없이 30kg당 2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벼는 건조벼로 매입하되 쭉정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40kg 포대가 아닌 30kg 단위 또는 600kg 톤백으로 매입합니다. 정부는 피해 벼에 대해 품종에 관계없이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사들이기로 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이번엔 태풍 피해벼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농민들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벼 생산 농가들의 그 손실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시중에 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태풍 피해 벼 농가를 돕고 올해 산 쌀값을 지지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먼저 전국 150개 미곡 종합 처리장과 산지 농협을 통해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합니다. 또 농가 중간 정산금인 벼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 평균 40kg에 5만 3천 원보다 높은 6만 원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산지 농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 농협이 원활하게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1조 9천억 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협은 아울러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산물벼 형태로도 태풍 피해 벼를 매입하고 시장 유통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반려닭 시장이 있어서 닭을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반려닭으로 연매출 20억을 올린 청년농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축산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연 석지훈 씨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색적인 닭들이 한두 마리도 아닌 천여 마리가 모여있는 이곳. 이곳은 반려닭 사업으로 지난해 20억 넘게 매출을 올린 청년농부 석지훈 씨의 농장입니다.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없다는 생각에 금융인의 길을 포기하고 과감히 반려닭 사업에 뛰어들었다는데요. 언뜻 무모해 보이는 반려닭 사업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선 닭 콘테스트와 품평회가 열린 만큼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석지훈 씨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 사업 초창기 때는 이제 취미로 시작했어요. 닭 한 2품종 정도 해가지고 총 10마리 정도를 키웠었는데 지금은 한 80여 품종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리수로는 1000여 마리 이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닭의 사육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겨 600평 규모의 1000여 마리만 키우고 사료도 자가배 앞에 품종별로 신경 쓰다 보니 연간 드는 사료량만 무려 80톤이 들 만큼 투자 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수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또 잘 알고 있고 보편화되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알아주시는 분들도 또 많지 않았고 또 수익도 한 달에 약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됐었는데 생활비를 댈 수 없어 낮엔 닭을 키우고 밤엔 세차장과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희귀한 닭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달려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180여 종의 닭들이 품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인 한 80에서 90여 품종 정도가 이제 저희 농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닭들이 저희 농장에서 사육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의 희귀 종란을 모아 부화시키면서 그의 사업은 점점 입소문이 났고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병아리를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딱히 분양받을 데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분양을 해주고 싶은데 살아있는 생물을 택배로 분양을 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 배송을 위한 계란판을 만들기 위해 제도카를 붙잡고 씨름한 지 꼬박 한 달. 그의 집념으로 탄생한 택배용 계란판은 특허까지 받았는데요. 이렇게 예정을 쏟은 건 택배용 계란판만이 아닙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닭 용품 사업도 그가 손을 대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인기는 사육 키트. 종란을 부화시켜 병아리가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정란을 집에서 부화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유정란을 분양을 해주고 그분들이 직접 부화를 해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택배로 유정란들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용품으로 시작한 쇼핑몰은 이제 700여 개 이상 물품 구색을 갖추게 됐고 직접 보고 사길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너무 재밌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밌고 즐거운 이렇게 소규모 닭 사육 문화를 많이들 알아가고 그다음에 이런 문화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닭을 키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석지훈 씨. 닭들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그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월동채소 생산 유통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까지 세계 분야 15개 혁신과제에 2,02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은 월동채소 대내외 여건 변화와 내수시장 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적인 월동채소 수급 불안과 가격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혁신 분야에 982억 원, 생산혁신 분야에 815억 원, 유통혁신 분야에 223억 원 등 총 15개 혁신과제 5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가 토마토 정식 시기를 앞두고 철저한 토마토 바이러스 매개 해충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해충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심기 전에 해충을 유인하는 온실 주변 콩이나 호박, 잡초 등을 제거해 해충 밀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아주 심기 후 연동 온실의 경우에는 측창을 닫고 천창으로 환기하는 게 좋고 단동 온실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온실의 측창을 닫아 최대한 해충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가 최근 김해시 대동면에서 거베라 육성계통 품평회 및 시범재배 현장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시장성이 좋은 국산 거베라 품종과 새롭게 육성한 우수계통들의 기호도를 평가하고 시범 재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거베라 품종은 문비치와 써니데이 등 30종으로 화훼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을 통해 김해 밀양 지역 농가에서 시범 재배한 우수 품종들입니다. 한편 도내 거베라 재배 현황은 29농가 11헥타르, 생산액은 25억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이 기간 도내 13개 기관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각 시군별로 기동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원과 산불 예방 진화대원 1,432명을 산불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합니다. 더불어 도는 11만 6천 헥타르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22개 노선 619km를 폐쇄하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